자, 498번 한번 잠깐 봐주세요. 이따가 보여주시죠. 498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풀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미지수가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해석하는 기본 과정은 철저하게 뭐로 가야 돼? 완전 제곱식 그래프로 가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거기 498번 봐봐. x가 분명히 0부터 얼마까지? 2까지가 있어요. 0부터 2까지. 근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어. 이게 경기요구 문제인데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문제는 그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왜 어렵냐? 대칭 축에 대한 것이 문자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수업을 안 했냐? 했어요. 다 했는데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거기 나온 498번의 경우를 일단 완전 제곱수로 한번 고쳐볼까요? 자, y는 2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가 4ax, 그 다음에 뒤쪽 과정이 플러스 a인 걸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2로 묶어주죠, 일단. 그래서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a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절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 그죠? 플러스 a의 제곱을 갖다가 더하고, 예, 한 번 빼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실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2가로에 x-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가요. 대칭축 알아요? 몰라요. x는 a라고 하는 미지수로 되어 있는 대칭축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나와서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축을 먼저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좌표 축을 그리지 마라. 대괄의 양수니까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를 그려라. 그리고 나서 여기가 x는 a, 여기 똑같이 x는 a, 똑같이 x는 a. 일단 여기까지 써라. 지금 x축과 y축을 전혀 그리지 않은 거야. 일부러. 왜? 그리면 헷갈리거든. 그럼 첫 번째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의 범위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끊어낼 건데 0부터 2를 첫 번째 x는 0, 두 번째 x는 2.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프를 이쪽만 보세요. 두 번째 x는 0를 이쪽, x는 1을 이쪽. 그럼 그래프를 이쪽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이세요? 0, 2를 왼쪽에, 대칭축이 왼쪽이냐, 사이에 끼었느냐, 아니면 오른쪽이냐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기 참 좋겠죠. 그죠? 세 가지 패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여기다 번호를 붙여볼까? 첫 번째, A라는 놈하고 2를 비교해 보니까 A가 뭐 할 때? 2보다 크다일 때로 조건식을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돼? A가 0과 2 사이일 때. 아하, 두 번째 A는 0과 2 사이일 때. 세 번째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돼 있어? A가 0보다 작을 때. 일부러 등호를 다 안 붙였습니다. 부등호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는 0일 때야? 2일 때야? 여기가 최소죠? 그죠? 여기에 최소는요? 얘죠? 여기에 최소는요? 0일 때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제가 원래는 이제 한 줄에 쭉 큰 칠판이 크면 뚝 쓰는데 여기는 차근차근 여기다가 번호 여기다 붙여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서술형을 참 내기 좋은 문제죠. 그럼 일단 1번일 때 1번 뭐죠? A가 2보다 크다일 때 최소라고 하는 형태는 누구일 때? 2일 때. 그럼 저 형태를 내가 이 형태를 fx라고 한다면 저 fx에서 뭐를 찾아? f의 2를 찾아. 2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그럼 2를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얼마? 8-8a 더하기가 a야. 즉 8-가 7a야. 근데 그 값이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최소값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되셨죠? 오케이? 다시 F2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가 8a 더하기 a가 들어갔으니까 8-가 7a가
마이너스 거기서 문제에서 분명히 최소값이라고 요청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면 이거 7a가 9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되죠? 7분의 9가 되는데 이 조건하고 맞냐고요. 안 맞죠? 2보다 큰데 7분의 9는 2보다 작거든요. 무슨 두 번째 이번에 뭐야? 두 번째가 뭐야? a가 0과 2 사이일 때야. 그럼 이때 최소는 누구였어? 여기가 최소야. a를 집어넣은 그 값이 최소야. 그죠? 그럼 뭐야? f의 a가 최소야. 근데 그 fa가 뭐야? 여기다 a 집어넣는 순간 요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 얼마? 마이너스 2a의 제곱 더하기 a가 최소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이 넘겨올게. 2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이거 제로가 돼서 2, 1, 1,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네. 계산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그러니까 1이 나오거든요. 여기랑 비교해봐. a가 0과 2 사이라고 했는데 요건 안 되겠죠 그러면? 뭐밖에 안 돼? 요거 되죠? 세 번째 a가 이번에 0보다 작을 때 여기 나왔죠? 여기서 그러면 주어진 형태에서 뭐라고 요청됐었냐면 얘가 f의 제로가 최소가 되는데 f의 제로라는 놈은 그냥 a예요. 그럼 그것이 뭐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럼 어때요? 이 조건에 부합하죠. 이렇게 찾았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출제자가 요청했던 게 뭐였는가를 봤더니 a가 0과 2 사이의 범주 안에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형태는 부등호만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가 이렇게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지. 조심할 건 하나를 더 봐야 돼. 제가 지금 일부러 다 등호 없이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호는 딱 두 번 있겠죠. 뭐 a가 0일 때, a가 2일 때 그것만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건 번외편으로 4번이라고 할게요. 자, a가 0일 때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에다 0을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y는 2x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조건에서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래프는 이거네요. 최소는 얼마죠? 0이죠. 거기 최소는 얼마가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이 한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되는 거겠지. 모기가 발견됐네. 보시면 말씀해주세요. 떨어져 봐보시게. 오케이? 잠시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네,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나왔죠? a가 얼마일 때? 2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2일 때, 자, a가 2가 들어가면 저기 얼마가 되냐면요. y는 2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가 8x 더하기가 2가 되거든요. 그럼 요 경우에는 2가로에, 그럼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2를 집어넣으면 y는 2가로에 x 마이너스가 2의 제곱 여기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처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 마이너스 6.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패턴에서 여기를 뭐 해보자. 0을 갖다가 집어넣자. 그럼 0일 때 값, 얘가 2일 때 값이 0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했던 최소는 얘가 되니까 얘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건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 상황인 걸로 일단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보실 거는 뭐냐면 축을 절대 먼저 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 됩니다. 축을 그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 0과 2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옮겨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생각보다 최소하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이니까 그걸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잡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 504번 한 번만 풀어봐 주실래요? 504번.
504번. 제가 목이 좀 잠깐만 잡을 테니까 504번 좀 잠깐 풀어줘. 패턴 비슷하거든요. 504번 한 번만 풀어줘. 504번 한 번만 풀어줘. 504번. 어디 갔냐? 일단. 잠깐만. 따라가 보자. 와. 방금 국뽕 아니었어? 타는 냄새 나죠? 진짜 국뽕이었어. 네, 거기 한번 풀어보세요. 504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이면 신고해주세요. 타는 냄새 되게 좋네. 웬만하면 대칭축 위치 확정적이지 않으면 축 먼저 그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X와 Y축. 패턴은 항상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서술형도 이렇게 연습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504번입니다. 자, 50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0부터 3까지 범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식자체가 조금 더 변형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깔끔해지거든요. 최대를 물었어. 그대로 한번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봐두고 기억해 두세요. 이차함수는 어차피 물어보는 게 대부분 최대차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칭축을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자, 504번 문제 보니까 일단 그 주어진 식을 제가 그냥 fx라고 쓸게요. 자, 이거 fx로 잡는 순간 얘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에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예쁘게 나왔죠? 자, 그럼 일단은 대가리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를 3개를 그려 놓으시고 여기다가 대칭축을 x는 a다. 여기다 x는 a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a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예정했죠?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라고 했습니다. 0부터 3까지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0하고 3.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게 1번 상황, 요게 2번 상황, 요게 3번 상황이면 이걸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상황은 뭐죠? A가 3보다 크다 1때. 그럼 당연히 여기에 최대값은 누구죠? F의 3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이 값이 최대일 거 아니니? 저기다 그럼 3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얘가 6a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얘가 6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마3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넘겨주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6a가 되고 제로가 떨어지는데 그럼 a는 a-6 이렇게 적용한다면 a는 0하고 6인데 요거는 버려지겠죠?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요거밖에 없을 거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이번에는 0과 3 사이일 때 두 번째 그림 요거였겠죠? 자, 이거의 최대는요. 뭐죠? 요점이요. 얼마죠? 6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가 분명히 뭐가 됐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A가 이번에는 뭐? 0보다 작을 때. 그럼 최대가 누가 되죠? 최대가 누가 되죠? F의 제로가 되죠. 근데 F0는 저기다가 빵빵 집어넣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얘가 6이거든요. 요게 그럼 마3이 된다. 따라서 A의 제곱은 얘가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3하고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되지만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선택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이게 현재 A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했던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A 값을 뭐 해라? 모두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다른 것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칭축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걸 해석하는 도구를 X축, Y축 그리지 않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끊어가는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 잘 풀려요. 단 조건에서 조심할 건 뭐 등호 이런 것들은 확인이 금방 가능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등호를 다 분리해서 가기 때문에 0을 집어넣어서 한번 잡아보시고 3을 집어넣어서 한번 잡아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쪽에 숙제가 거의 뭐죠? 완전 나가리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520번 청담고, 528번 서울고, 그 다음에 제가 근해분리 문제에서 하나 푼 게 539번이었을까요? 이 세 가지 정도만 더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개별 질문으로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내용 넘어가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520번 좀 잠깐만 봐줘봐봐. 자, 520번 이게 지금 청담고 문제고요. 청담고 문제가 가의 표현이 좀 재밌거든요. 가 한 번만 밑줄 한번 쳐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f의 2-x가 f의 2 플러스 x랑 같다. 이게 뭐였죠? x는 2에 관한 대칭을 설명합니다. x는 2에 관한 대칭, 2-x, 2 플러스 x가 x는 2에 관한 대칭을 얘기합니다. 그럼 대칭축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여쭤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모르죠. 가조건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상황을 두 가지로 쪼개서 보셔야죠.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야? 대칭축에 2라는 거 하나. 최고차항 양수일 때 x는 2다라고 하는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최고차가 음수라는 거 하나.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축 그렸습니까 제가? 안 그렸잖아요. X축, Y축 안 그렸잖아요.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보라고요. 자, 이제 나를 보시면 나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3을 여기다 그려요. 자, 마이너스 여기쯤 있겠죠? 3이 요쯤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최대가 되고 얘가 당연히 최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 뭐라요? 최대값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대값 얼마라고 그랬어요? 6이요. 문제에서 그랬잖아, 나에서. 최소값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3이야. 그럼 얘는 뭐죠? 요 점의 좌표가 2, 마3이야. 요런 얘기네. 식 잡아볼게. 어떻게 잡을 수 있어? fx는 2, -3을 꼭점으로 가져가니까 x-2의 제곱 얘가 -3이야. a가 음수였어야 돼. 아, 양수였어야 돼. 자, -1,6을 지나야 되니까 얘가 6을 집어넣고 a에 -1, -2의 제곱 얘가 -3 이렇게 잡아가면 얘가 9가 되면서 얘가 9a가 되니까 a는 1이다. 얘 문제 없네요. 문제 없네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잡는다? 이때 이 fx를 x-2의 제곱 -3으로 잡는다. 이게 첫 번째 거지.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뭐라고 했었냐면 범위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잡았습니까? -1부터. 그럼 마이너스 여기쯤 있겠죠? 자, 얼마까지? 3까지. 그럼 이렇게 잡겠죠? 그럼 얘가 그래프가 또 이렇게 가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최소가 분명히 -3이라고 했으니까 -1, -3이겠죠? 최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 얘가 6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최고차의 개수를 여기서도 a x-2의 제곱 더하기 6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다. 단 전제는 a가 음수였고요. 자,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고 y에다 -3을 집어넣으면 -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9a가 되고 얘가 플러스 6이 되면서 이때 a는 -1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fx는 -x-가 2의 제곱 플러스 6으로 계산이 끝나죠. 상황이 두 가지인데 답이 두 가지냐? 그렇지 않죠? 다 해서 한번 조건을 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봤더니 그냥 그래프를 그릴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자, 첫 번째 1번 상황은 그려보니까 2, -1. 네,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이게 하나 그려주고 두 번째 케이스는 -x-2의 제곱 더하기 6이니까 얘가 2, 6이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이었던 것 같아. 다 봐볼래? 다 직선의 이름이 뭐니? 다 직선의 이름이 뭐야? y는 2x 더하기 3이죠. 2x 더하기 3이죠. 그럼 2x 더하기 3하고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내가 임의로 2x 더하기 3을 한번 그릴 텐데 일단 이 그래프의 y절편을 봤더니 얘가 2거든요. 그럼 2x 더하기 3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여기쯤 갈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식일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이 한번 봐봐. 이거랑 이 곡선하고의 교점은 몇 개가 생기죠? 두 개 생기죠? 어떤 경우든 간에 두 개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럼 2,3을 잡으면 여기는 뭐 안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만나겠죠. 문제에서는 아마 이게 왠지 느낌상 접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거기 한 개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돼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와 있는 과정에서 그럼 그래프 교점에서 하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함수를 선택하겠다는 뜻인 거죠. 한 번만 다시. 각각을 계산해서 찾아본 형태가 함수가 두 종류인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가 딱 그으면 얘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니까 다조건에서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교점 한 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교점 한 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요거에 이렇게 하나, 요게 하나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fx가 얘로 초이스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 얘기야? f의 얼마일까? 1의 값. 그럼 f의 1을 찾으면 되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1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 얼마가 되죠? 5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뭐 연립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그래프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520번. 그러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가 표현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가는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니까.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질문이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528번 문제 하나 잠깐 보죠. 서울고등학교 문제. 네, 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기 그림 한번 잠깐 봐보시면 위에가 6, 8, 10이 있어요. 6, 8, 10. 그래서 위에가 직각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참고로 직각이 설명이 안 되더라도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일단 직각이 보이니까 직각으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림이 나와있냐 봤더니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직각. 네, 직각삼각형은 두 가지 해석을 한다 그랬지.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두 번째가 닮음. 갈까요 그러면? 자, 여기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는 x가 되겠네. 여기 직각이고요. 여긴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고 얘가 x가 되겠네. 직각이고요. 얘가 그럼 동그라미가 되고 직각이니까 얘가 x가 되겠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각도를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 중등 때 이거 많이 돌렸잖아요. 동그라미 x 이렇게 많이 돌렸잖아요. 세모 x 다 돌려봐.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나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내접한 직사각형 넓이의 뭐를 찾아라? 최대를 찾아라. 이건 직각이라서 문제가 쉬워진 거야.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저는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요 직각을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기준으로 직각을 놓을 때 6대 8이죠. 응? 6대 8이죠. 결국에 3대 4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끼고 도는 직각이 이것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3대 4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당연히 똑같은 길이니까 4A로 왔겠죠. 그럼 또 직각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를 세모라고 표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니? 분명히 동그라미에 대해서 얘가 3분의 4다라고 하는 비율이 성립이 되잖아. 6대 8. 그럼 결과적으로 4A분의 세모라는 형태가 얼마? 3분의 4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 세모는 얼마? 3분의 16A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있었던 요 길이가 10에서 양쪽에 있는 이 두 개를 갖다 빼다 보니까 10 마이너스 이거 3A 이거 하다 보면 3분의 25A. 요게 요 길이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넓이를 찾으라고 해서 넓이를 이걸로 잡으면 가로가 얘가 10-얘가 3분의 25A.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냐면 얘가 4A. 이렇게 들어가죠. 문제에서 어차피 최대값 묻는 거 아닌가요? 잘 봐. 쉽게 가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A가는 2차식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A거든요. 그럼 절편을 찾으세요. 무슨 얘기야? 얘가 제로가 되는 거 0이요. 요게 제로가 되는 걸 찾아야 되죠. 요게 제로가 되는 게 얼마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3분의 25A가 0이 됐다. 양변을 5로 나눴더니 이게 됐다. 그럼 얘가 3분의 5A가 2가 됐다.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5분의 6이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게 5분의 6입니다. 그럼 대가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얘는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저 식이. 다시 요게 제로, 요게 제로가 되는 것을 두 개를 찾아서 대가리가 마이너스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하게 빡 때려버렸다. 그럼 니네가 대칭축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0하고 5분의 6이면 여기 대칭축은 얼마니? 어떻게 구하니? 절반값이잖아. 얘랑 얘를 더한다면 절반값 얼마? 5분의 3이겠죠. A가 5분의 3일 때 최대가 된대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여기다가 5분의 3을 대입하면 되죠. 써볼게. 그러면 10-3분의 25 곱하기 얘가 5분의 3 가로에 4 곱하기 얘가 5분의 3 끝났네. 그러면 자, 이렇게 약분하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5가 남아서 10-5는 얘가 5가 되겠죠? 얘가 5분의 얘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가 된다. 정답은 2번의 답으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차식이라서 무조건 전개하는 게 대사 전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서 5분의 3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39번입니다. 539번 문제 하나 빨리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9번 보시면 PX가 3차식이고 QX가 2차식인데 그거에 관한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한근을 갖도록이라고 요청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안 푸신 분들은 거기다 식을 그대로 다 몽땅 세리 집어넣으세요. px에다가 그대로, qx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세요. 일단 잡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태희가 다 계산되신 것 같은데 태희 좀 불러줄래? px 집어넣고 qx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2 플러스 n m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요? 마이너스 8은 제로. 네. 자, 지금 거기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진행이 되더래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고쳐볼게. m-2x의 제곱 여기 x-8 이퀄 얘가 제로.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고쳐봤다. 자, 그럼 거기 문제 봐봐요. 방정식이라 그랬죠? 그쵸? 방정식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한근은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대요. 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지. 잘 들어봐 그러면 얘들아. 재미나게 하나 얘기해줄게. 얘들아, 만약에 m이 2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2차 방정식이 안 되죠. 거기 문제에서 방정식이라 그랬지 2차 방정식이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이 2가 되면 얘가 x-8은 얘가 제로가 되면서 x는 8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한 개의 근밖에 안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한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m-2가 만약에 0보다 큰 조건이라고 하면 그래프의 구조상 얘는 어떻게 됐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요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줘야 되니까 2를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지. 두 번째, 이번에는 m-2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인데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럼 2를 또 여기다 잡겠지. 원래 그래프리 문제는 판별식을 쓰고 축의 위치를 찾고 경계점을 가는 걸 주지만 두 근이 어떤 근과 어떤 근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뭐만 쓰면 된다 그랬냐면 경계점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밝혀드리면 판별식은 의미가 없죠. 왜? 이미 2개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1보다 큰 거 하나, 1보다 작은 거 하나.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안 써도 되고요. 축의 위치는 판단이 어렵죠. 축이 1보다 크다 작을 때 판단이 안 되니까 지워버리시고. 그럼 그거야. 경계점에서 보고. 뭐야? 1을 집어넣은 그 값은 양수가 나오니 음수가 나오니? 1 집어넣으면 그 값은 뭐가 나와? 음수 나오잖아. 그럼 저기다 1 집어넣어. 이게 나온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위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그 값은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1 집어넣으면 그때 그 y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왜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m-2 플러스 얘가 1-8이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m이 2보다 크고요. 요거 계산해서 넘겨보니까 m이 2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죠? 9보다 작네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어떻게 되죠? m이 2보다 작은, 그러니까 요렇게 범위를 잡을 텐데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m이 9보다 뭐보다 크다. 그럼 얘는 m이 2보다 작다니까 2보다 작으면서 9보다 큰 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출제자가 물었던 게 뭐냐면 정수 m을 모두 찾으세요. 3, 4, 5, 6, 7, 8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어떤 근보다 크다 작다가 되면 그래프로 해석해서 그 값을 집어넣은 게 음순위 아니면 양순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539번 문제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기억했다가 아 근해 분리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정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걸로 좀 돌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버전입니다. 프린트 점검 요 파일. 이거 좀 꺼내주시겠어요? 채점은 네, 알려드릴게요. 채점하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참고로 이 파일은 교육청 기출들을 주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 페이지 11쪽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다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채점해보세요. 앞에 것도 불러드리면 되나요? 오케이,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불러드릴게요. 3페이지입니다. 다 불러드리니까 체킹해 놓으세요. 1번의 정답 3. 1번의 정답 3. 2번의 정답이 마이너스 63.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정답은 6.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5페이지의 정답은 6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정답은 120입니다. 자, 6페이지에 나와 있을 정답 첫 번째가 16이고요. 밑에는 8개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나와 있던 3번 정답은 32가 되겠고요. 밑에 쪽의 정답은 37개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자, 8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그 기니디 문제는 정답이 다 맞는 겁니다. 기니디.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루트 5가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었던 1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고요. 2번 문제의 정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장에 있었던 문제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진선여고 모의고사 프린트. 이거는 대부분 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3입니다. 네, 두 번째가 9입니다. 세 번째가 8이고요. 네 번째 그 정육면체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240입니다. 자, 13페이지에 관한 첫 번째 정답은 10이고요. 두 번째가 135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었던 3차당식 이게 7번이죠? 46이고요. 밑에 8번은 기업과 디귿입니다. 오른쪽에 5번 도형이죠? 그게 12가 되고요. 밑에 있는 10번 정답은 16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있었던 그 색종이 있죠? 색종이에 대한 정답은 24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경우는 9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었던 5번 정답은 74가 되고요. 밑에 있던 6번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대소관계로 옳은 거 고르라고 요청했었죠? 네, 그거 한번 볼게요. CAB 순서입니다. CAB. 순서가 커지는 거죠. 예, 커지는 게 B가 제일 큰 겁니다. CAB. 8번에 대한 정답은 24입니다. 예, 9번에 대한 정답은 18. 20페이지 정답은 4의 정답은 마이너스 7입니다. 오른쪽 21페이지에 관한 정답은 10이고요. 맨 마지막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진선여고 파일이지만 이 문제들을 다 골라보면 패턴들이 다 나머지 정리나 이런 게 되게 은근히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시간 한 3분 정도만 잠깐 드려볼 테니까 그거 한 번씩 오답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한두 번째 정도만 이렇게 한번 고쳐보실래? 그럼 제가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이해드릴 테니까. 진선여고 문제. 네? 진선여고. 네, 진선여고 오답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아니요. 제가 요거를 좀 빼겠습니다.
게임볼이요? 아, 저도 영화 큰 BGM이 있어. 좀 부러워요. 알았다고. 알았어. 아, 자, 오늘 풀어드린 모든 문제는 오답 노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문항 중에서 질문이 제일 많은 것들 위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다시 오답 노트 하시면서 진짜 이걸 진짜 거의 완전히 통째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영상 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시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다는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긴 다 교육청 모의고 4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많이 풀었던 것도 있고 안 풀었던 것도 있는데 13페이지에 있었던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13페이지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작년에 사용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선택을 한 거고요. 13페이지 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작할게요. 자, 뭐라고 했죠? 2차 다항식 맞습니까? 2차 다항식.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조건을 봤더니 px 더하기 qx는 4였다. 나조건을 봤더니 이게 3승 구조가 돼 있네? 그럼 이게 뭘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8번에 일단 이 단어부터 보자. 모든 실수 x. 이게 뭐야? 보통 어디 사용되냐면 항등식 표현할 때 많이 쓴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2차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고, 이때 해당되는 px의 최고차는 뭐가 된다? 최고차는 최고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는 뭐 그냥 보시면 특별하게 뭐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이게 그냥 사라고 주어진 거니까 나라고 하는 걸 봐볼까요? 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죠. 그런데 그 오른쪽 식을 봤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차수가 좀 높은데 네, 이렇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던 찰나 얘랑 얘의 유사성을 보는 거죠. 3승 더하기 3승 어떻게 바꿀 수 있더라? 세제곱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px 더하기 qx가 4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내려주면 64 마이너스 요게 4니까 12배 px qx랑 똑같네. 그럼 정리해 드릴게. 64 마이너스 12px qx라고 하는 형태가 뭐가 되더라? 12x의 4제곱 더하기 24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더하기가 16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px qx라고 하는 과정이 px qx라는 과정이 12x의 4제곱 이렇게 수식이 구성되는 게 확인이 된다. 드디어 모든 개수가 12의 개수로 가면서 양변을 마이너스 12로 나눠버렸더니 px 곱하기 qx가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가 4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뭐야? 2차 곱하기 2차. 얘가 그럼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다. 식이 4차니까 조립제법. 뭐 떠오르세요? 마일 아니다. 1. 그러네. 그럼 일단 여기 첫 번째 여기다 1을 갖다 던지면서 숫자를 보는데 조심할 건 여기가 x항이 없으니까 비워두셔야죠.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됐죠?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 가면 마이너스 1 마삼 마삼 얘가 마사 얘가 마사 제로. 또 뭐가 떠오르세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4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는 x-를 갖고 있고 하나는 x 플러스 2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식을 써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예쁘게 고쳐드리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줘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봐? 아니 px 곱하기 qx인데 px의 최고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는 누구 거라는 거야? 이거 px 거라는 거지. 이거 px 거라는 거잖아. 그럼 px는 2차니까 px가 이걸 px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는 qx가 되겠네? 상황이 두 가지인 거네. 첫째, px라는 놈이 만약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면 당연히 qx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뒤에 남아있는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px를 갖다가 내가 마이너스 이 뒤에 있는 놈을 가져가는 거라고 한다면 왜 이걸 마이너스 계속 p가 생겨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청하기를 최고차의 수는 음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qx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고. 둘 중에 답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플러스 x인데 얘가 마이너스 x 얘가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px로 계산이 됐던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거랑 이걸 실제로 더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4. 저 4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px라고 이렇게 주고요. qx라는 놈이 x의 제곱 더하기 x-2인데 여러분 이거랑 이걸 한번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마4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이래서 얘가 모순이 생겨서 아웃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각각 px, qx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뭐였어? p2 더하기 q3를 구하시래요. p2.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빠르겠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4가 되고요. q3 그랬거든요. q3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9 더하기 얘가 3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쵸? 조립제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거 모르면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특히 최고점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조심.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보통 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4분에서 5분 사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속도가 안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 문제를 완전히 흡수하시라고 이번 주말 통해서. 그래서 저런 문제 나오면 요 패턴 아예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교육청 기출들은 숫자만 바꾸거든요. 선생님들이. 숫자만 바꾸니까 전체적인 느낌들을 쫙 흡수하는 이거 맞아 교육청 기출이야. 바로바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괜찮아서 이거 하나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뒤로 한번 좀 넘겨볼까요? 원래 그 15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안 풀 거예요, 여기서. 왜 안 풀 거냐면 이거는 제가 더 잘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월급만 거. 그거 제가 링크 걸어드니까 보세요, 그냥. 왜냐?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그냥 풀이 과정 보시면 압니다. 얼마만큼 복잡한지. 그럼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좀 넘겨서 여러분이 좀 풀 법한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16쪽에 나올 만한 거. 말을 잘못했구나. 17쪽에 6번이다. 죄송해요. 17쪽에 6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상황이 되게 많은 거고요. 앞쪽에 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영상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16쪽에 3번 한번 봐주세요. 16쪽에 3번.
16쪽의 3번을 한번 봐보실까요? 16쪽의 3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차의 배수가 1인 2차식 fx를 x-1로 나눠서 몫을 q1x, fx를 x-1로 나눠서 몫을 q2x라고 하면 q1x, q2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썼어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식으로 풀어야 돼요. 철저하게 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나머지는 정말 문제 모르겠으면 몫은 q, 나머지는 차수에 따라서 자꾸 써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보다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아, 이런 것 때문에 힌트를 줬구나. 자, fx 첫 번째 뭐로 나눈다 그랬냐면 x-1로 나누겠대요. 그러면 여기에 몫이 있겠죠? 얘가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까? 여기를 a라고 할까요? 모르니까 상수니까 a라고 썼겠죠? 자, 또 다른 fx 같은 fx겠지만 다시 한번 얘를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이번에 x-2로 나눴대요. 그때 몫은 q2x. 근데 당연히 나머지를 제가 b다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가식에서 q1에 1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q2군요. q2에 1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f2랑 똑같아요. 그쵸? 자, 두 번째 q1의 1과 q2의 1을 갖다가 더하래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된대요? 얘가 6이 된대요. 나는 f3이 궁금하대요. 일단 한번 쓰란대로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쌤, 보통 나머지 정리는 요 자체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f의 1은 a가 되고 f의 2는 b가 됐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가라는 정보에서 재미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네. 얘가 b잖아요. 그러면 q2의 1이 얘가 b잖아요. 그럼 q1의 1은 6-b겠네. 문자가 많았지만 결국에 b에 관한 문자 표현으로 다 바꿀 수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되네. 야, 그러면 이 b를 좀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f의 1이 a라고 요청했고 f의 2가 b다라고 요청해서 쭉 식을 썼었는데 그러면 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 fx가 몇 차라고 그랬죠? 문제가? 몇 차라고 그랬어요? 2차. 그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라고 그랬어요. 아, 거기에 답이 있구나. 어떻게 쓰면 되죠? 네, 이게 힌트입니다. 2차를 형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쌤,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요 식을 한번 그대로 써보면 Q2에 1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그것이 얘가 B였던 걸로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Q1에 1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다가 그대로 1을 갖다 대입하는 거고 얘가 1 플러스 얘가 알파가 되면서 이게 얼마가 된다? 얘가 6 마이너스 얘가 B가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문제를 이렇게 식을 쳐서 이것들의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면 되겠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있죠. 아직 안 써봤죠? F2는 B다라고 한 얘도 아직 안 써봤잖아요. 응? 이게 무슨 얘기죠? 잘 봐라. F2는요, 물론 여기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그럼 여기 위에 식에다가 F2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볼까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 플러스 알파가 되고 뒤에가 A가 따라붙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 F2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B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 자식 B-A라는 놈이 2 플러스 알파가 됨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이 정보 하나, 이 정보 하나, 이 정보 하나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고 보라색
버전들을 쭉 써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걸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B-A가 여기 문제 없고요. 알파 구조는 여기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으니까 아, 내가 뭔가 문자를 좀 바꿀 수 있구나. 근데 결국에 내가 A라는 문자도 B라는 문자도 베타라는 문자, 알파 문자 다 내가 임의로 잡은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 이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fx가 정확하게 몇 번 있냐면 2번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죠? 네, 이거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이게 같은 거죠? 동의가 되세요? 다시 한 번만요. 주어져 있는 형태를 그대로 갖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수식을 다 잡았었으니까. 자, 그럼 봐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알파 마이너스 1x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베타 마이너스 얘가 2x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얘가 b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라고 봤더니 여기인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같아야 되죠. 그럼 어떤 사실을 알아요?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사실 하나 얻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얘가 a가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얘가 b가 됨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1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을 찾았으면 이것도 넘겨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가 2베타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식이 하나 더 얻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문자가 4개인데 식이 총 개수가 결과적으로 몇 개야? 5개짜리니까 당연히 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했지만 막상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다 똑같은 과정인데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어차피 힌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시작이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어떤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2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똑같은 fx인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집어넣어봐야죠. 다시요. 자, 위쪽에 있는 수식을 여기다 한번 그대로 옮겨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또 다른 fx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수식에 x는 2를 대입해요. 왜? 여기다 1 대입하면 f의 1은 a였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아래쪽도 한번 대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f의 1은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q2의 1 플러스 가 b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q2의 1 플러스 b다. 이렇게 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봐. q2의 1이다라고 하는 놈은 얘가 b-a인 거죠. q2의 1이 있죠? 가에서 있었죠. 얼마나 나왔어요? b요. 얘들아 이게 b래요. 그럼 우리 뭘 알죠? a가 얼마다?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x는 얼마를? 2를 대입합니다. 여기에 대입했죠? 그럼 당연히 f의 2는 b가 됩니다. 근데 그 2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f의 2는 일단 2를 갖다 딱 집어넣는 순간 얘가 q1, 2 플러스 a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같았어야 되니까 q1의 2가 원래 b-a 이렇게 갔어야죠. 근데 a가 제로라고 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b로 가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근데 봐봐라. 얘들아, Q1에 2가 나와 있는 문제에 힌트가 있니 여기?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에? 즉 뭐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조건에 봤더니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이게 없죠. 요거 이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얘가 B다라고 했었으니까. 아 그러면 저 나 조건을 활용해서 여기를 풀면 되겠구나. 무슨 얘기야? Q2의 1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에는 B였는데 그러면 저기 해당이 얘가 B면 여기가 아까 계산했던 뭐야 얘가 6-B. 그럼 Q1의 1이 얼마가 됐다고? 6-A가 B 이렇게 됐다. 자 그럼 Q1의 여기 잠깐만요.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이렇게 하나 빼먹었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의 식에서 A가 제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 하나 찾은 거죠. 그렇잖아요. A가 제로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까 문자 하나 딱 줄어버리잖아. 그럼 뭐가 되죠? 여기 사라져요. 다시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A가 제로가 사라지면서 여기 식이 딱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이제 이 fx가 아까 2차 최고차이 1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얘가 x 마이너스 뭐라고 잡을까? 아까 저기 잡았던 거 똑같이 잡을까? x 플러스 얘가 알파라고 잡죠. 여기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얘가 베타 플러스 얘가 b다라고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갖다가 놓으면 여기 써먹었던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왜? Q1의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1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문자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실은 이게 되게 문제를 헤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알파, 베타, A, B 잡으면 무슨 식이 4개 이상 나와야 되니 풀리니까.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식에다 1 집어넣을 때 여기도 동시에 1을 집어넣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을 때 여기도 2를 동시에 집어넣으시면 거기에서 해석되는 도구들이 생겨요. 그거 지우시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들이 확확 줄어드니까 생각보다 계산이 좀 간편해질 거란 말이죠. 응?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나라고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Q1의 1과 Q2의 1을 더해서 6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B였으니까 여기는 6-B다라고 해서 Q1의 1을 아까 잡으셨던 요 식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 문자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A가 제로면 여기 다 끝나죠. 여기 요런 식들에서 A가 제로면 이런 것도 싹 없어질 거니까 계산이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그 3번 최고차이 개수가 1인 이렇게 물어봤던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실 때 똑같은 수식을 2번 이상 나머지 정리를 쓴다면 위아래 동시에 작업을 해보시길 권장사항으로 드립니다. 이걸로 푸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만 더 갈까요? 그 위에 있는 거 말고 19페이지 9번 문제 봅시다. 이게 더 많은 그림일 거니까 19페이지 9번 문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지막 정리하십시다. 19페이지에 9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문제. 자, 마지막이니까 좀 더 힘내십시오. 그림에서 6개 면에다가 6개 숫자를 주는데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냐면 n번 던져서 나온 수들을 모두 곱하였더니 마이너스 32가 되었대요. 가능한 모든 n의 값에 뭐를 구하라? 합을 갖다가 계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네, 그쵸. 서 계세요.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라고 하는 형태가 총 6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봤더니 뭐라고 했었냐면 0 하나, 2 하나, 3 하나, 5 하나 그 다음에 뒤에가 2i 하나 1 플러스 i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눈의 수를 이게 갖다가 곱했더니 얘가 뭐가 나와야 돼? 32i가 나와야 된대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숫자를 지우십니다. 저기 0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곱하면 제로가 될 거 아니냐? 3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거 2의 배수니까. 5도 안 되겠죠?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차피 2하고 2i하고 1 플러스 i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여쭤볼게요. 2라는 숫자만 연달아 5번 나오면 그게 32거든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안 발생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려면 무조건
얘나 얘 중에 하나씩을 끼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볼게. 이것만 단독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일단 2를 한번 최대한으로 써볼게. 자, 2를 갖다가 내가 4번을 써보도록 할게. 5번? 일단 써보자.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된다 그랬죠? 32가 나오니까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2를 갖다가 4번으로 줄여봐야. 그럼 나머지 형태는 그러면 2i가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1 플러스 i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i가 생기니까 또 안 되죠.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 세 번째, 2를 한 번 더 줄이세요. 이 3번을 줘. 그럼 이게 얼마냐? 8이야. 얘들아 이게 8이야. 8이면 얘가 마이너스 4만 더 만들면 되잖아. 그게 뭐야? 2i. 그러네. 이게 마이너스 4니까. 그래? 또 네 번째. 2하고 2를 줬어. 그러면 이번에는 2i를 2번 쓰지 않고 만약에 한 번 쓰면 될까? 이렇게 한 번 쓰면 어떨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이거가 2i거든. 즉, 이 2i가 이렇게 2번 쪼개진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뭐가 있어? 이번에 2를 그대로 고정해. 그럼 여기 주어진 형태를 2i를 전혀 쓰지 않아. 그 말은 뭐야? 1 플러스 i를 몇 번 써? 4번 써. 4번 써, 4번. 그러면 이 해당되는 결과가 요게 2i, 요게 2i가 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됐던 건데 그 2i 하나가 사라지면서 요 2개로 간 거고 2개 모두 사라지면서 얘가 4개로 간 거죠. 선생님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를 2를 더 줄여보죠. 뭐 2를 2번으로 갖다 쳐봐. 그러면 남은 결과들을 통해 뭘 만드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8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정확하게 쉽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러니까 2는 무조건 몇 번이 필요하냐면 3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실래요? 몇 번 주사위를 던진 거죠? 5번이에요. 몇 번 던진 거죠? 6번이에요. 몇 번 던진 거죠? 7번이에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현재 나와 있었던 가능한 모든 뭐의 값을 구하라? n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의 값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5 더하기 얘가 6 더하기 7 되면 제가 18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처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지. 개수를 최대한으로 많이 줬는데 안 되니까 내리다가 3개에서도 걸렸으면 3개에 나머지 2i 최대 2번, 3번, 0번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 6, 7 다음에 얘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과제는 두 종류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그 교사용 자료 있죠? 교사용 자료로 나와 있던 그거를 자기 범위까지 다 푸시면 돼요. 두 번째.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풀었었죠? 주어져 있었던 방금 전에 요 문제, 그죠? 요 갈무리. 요거 프린트 점검. 여기에서 풀었던 문제들 있죠? 그거만 다시 한번 오다 노트에 그대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어디요? 요거요, 프린트 점검. 세이프 주신 건가요? 네, 여기서 제가 풀었던 것들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차수에는 우리가 뭘로 갈 거냐면 똑같이 학습지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이런 교사용 자료를 만들지는 않고요. 교사용 자료를 이제 한 번 정도 보시면 되는 거라서 다른 내용들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갈 수 있는 기준들을 말씀을 드릴게. 아까 우리 풀었던 것들 있죠? 아까 우리 2차 함수 그거 다 풀었나요, 여러분들? 네. 앞쪽에 있었던 함수, 그 앞쪽에 인수분해 쪽 다 풀려져 있었나요? 네, 그거 다 점검이 되고 그러면 딱 10시에 바로 보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길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셨던 분들 있죠? 그 오답 처리 좀 저랑 같이 한번 해야 되고요. 25번까지 다 풀었어요. 참여 개수 다 풀었어요. 그 채점 좀 같이 답안지 있어요. 채점 됐어요? 오답 풀었어요? 오케이, 그럼 잠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오답 언제예요? 지금 할 거예요. 정원이 오늘 남아서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드릴게요. 근데 시험 있잖아요. 네. 그냥 토요일에 왔으면 서울로 와서 보신다고요? 오늘 보고 가세요? 그렇게 연락했잖아요. 근데.
함수는 뭐하라? 여기 존나 많아. 다 풀어야 돼? 제 함수 이거 100문제 다 풀어요? 쌤 댓글? 어? 민들. 잠시만요. 어디가 100문제예요? 함수가 100문제라고요? 난 함수 100문제를 드린 적이 없는데? 아 부등식 푸는 거 아니죠? 부등식까지 범위가 아니신 경우들은 딱 거기까지만 자기 범위까지만 풀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다 풀었구나. 태양아 잠깐만 답안지 드릴게. 태양이 답지 보고 채점하시고 고치고 계세요. 선생님, 그럼 저 시험지 좀. 네 드릴게요. 잠시만요. 출력을 해야 돼. 이게 답지예요? 네네 뒤에 답안지 있어요. 맨 마지막 쪽에. 이쪽